만약 내가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인다면 넌 용병이고, 만약 내가 재미를 위해 사람을 죽인다면 넌 세디스트며, 만약 둘 다라면 너는 그린베레다. 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오늘은 세계 특수부대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스페셜포스 그린베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2등급 특수부대. 공식적인 명칭은 스페셜포스이며 그린베레는 별칭입니다. 미국 통합특수작전사령부, 예하의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제1특수부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7개의 특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별명은 조용한 프로들이며, 과거 베트남 전쟁 시절엔 뱀 먹는 사나이들이란 별명으로도 유명했었고, 요즘엔 중동 현지에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작전하는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수염난 녀석들이란 별명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녹색 베레모를 써왔지만 이는 부대 내규일 뿐 육군의 정식 복제로 인가된 건 1962년에 존 F 케네디 미합 중국 대통령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에 있는 육군 특수부대를 방문했을 때 육군 특수부대의 윌리엄 P. 야보로 육군 준장은 오지백칠 전투복을 입고 전투모가 아닌 그린 베레를 쓰고 브리핑을 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이듬해 대통령 특명으로 그린 베레를 육군의 공식 복제로 편입시켰고, 이때부터 그린 베레는 미 육군 특수작전부대의 상징이자 별명이 됐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북베트남 영토나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중부고원지대로 잠입해 정찰을 하거나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하고, 라오스 북부와 베트남 북부에 사는 소수민족 몽족을 포섭해 군인으로 훈련시켜 한때 1만 명에 달하는 전투부대를 만들기도 했고, 중부고원지대 쪽에 거주하는 에데족과 참족, 바나족, 부루족을 비롯한 몬타냐드로 불리는 산악부족들을 포섭하여 군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린베레의 임무가 게릴라전, 직접 타격, 대테러전, 해외 평화유지 임무 등 타 특전부대와 동일하지만 그린베레는 현지의 반군 세력, 즉 게릴라를 양성하고 이들을 일개 군부대로 만들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9.11 테러 직후 그린베레 제5특전단은 아프간으로 CIA 작전부대와 함께 잠입하여 북부동맹군을 훈련시킨 뒤 항폭 지원을 받아 탈레반군을 상대하였는데 불과 1개월 만에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3월 6일은 그린베레에게 치욕의 날인데요. 니제르에서 그린베레 12명과 니제르 병사 30명이 말리 국경지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에서 돌아오는 순간 기관총과 로켓 추진 유탄으로 무장한 이슬람 반군 50명이 이들을 기습했고, 반군은 21명이 사망했으며 4명의 그린베레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군인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린베레는 한반도를 작전구역에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도 밀접한데요. 2018년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한국 특전사 제7공 수특전여단 대원들과 미 육군 그린베레 제1특전단 대원들이 마침 훈련지 근처에서 응급상황이던 주민을 함께 구조해서 대원들이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린베레의 기본 작전 단위는 ODA, 즉 A작전분견대로 A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1980년대 미국의 인기 드라마 A특공대도 바로 그 A팀을 가리키며 A팀은 통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52년 6월 그린베레는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동키부대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을 기습하거나 조종사를 구출하는 등 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공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키부대는 한국군의 정규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보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최근까지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전과나 존재는 입소문을 통해서는 알려졌지만 미 국방성의 기밀 문서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의 자주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죽을 고생을 하고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동키부대는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린베레의 규모도 많이 커져갔으나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특수전 부대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전차 등을 이용한 소련군 방어 전략이 중요시되면서 그린베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1981년 강력한 미국을 주창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다시 그린베레의 특수전 임무가 활력을 받게 되며 현재까지 그 명성이 이르게 되었고, 주로 강력한 기습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적지역에 수개월간 주둔하며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물자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명성답게 지원 자격도 까다로운데요. 지원자들은 현역에서 최소 2년 이상 복무자여야 하고 공수 교육을 이미 수료한 사람이어야 하며 노스캐롤라이나주 JFK 특수전 학교에서 Q코스라는 56주에서 95주 정도 걸리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그 기간 동안 각종 전술, 언어, 체력 단련, 생존술, 의료 등을 배우며 마지막 로빈 세이지 훈련에서 그동안 배운 걸 총 집합하여 훈련 지역의 침투, 현지인들을 설득 및 게릴라 양성 등 4주간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2년 정도 훈련 기간이 걸립니다. 세계 특수부대의 교사라고 불릴 만큼 여러 우방국의 특수부대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왔으며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역시 이 부대를 모델로 창설되었으며 그 후로도 꾸준히 연합훈련과 위탁교육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무력에 억압받는 자들이 있는 곳,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는 곳, 그때 그곳에 그린베레가 있었다. 특수작전부대의 효용 가치는 일찍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군사혁신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걸프전, 아프간전에서 미국의 특수작전부대는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장비와 우수한 인력의 부재는 분명 한계로 존재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현실과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만큼은 어느 나라 특수부대에도 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우리의 관심만이 날로 위험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